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8일 저녁 6시입니다. 북한이 오는 17일 전후 해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 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걸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 사람이 별도로 똑같은 건의를 했네요. 태영호 의원과 대북 풍선단장 이민복 씨가 똑같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으로 풍선을 보낸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는데 우리는 핵실험할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대칭 전략을 써야 하는데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진실의 무기를 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쏘자. 확성기로 쏘고 풍선으로 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태영호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6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8일 핵무력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의심만 되어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핵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법제화 선언은 이미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군사 합의를 위반한 행위다.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군사 합의 포기 선언과 접경지역 감시, 정찰 능력 복구, 백령도, 연평도, K9 자주포 재배치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못하게 된 대북 확성기 재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여정 하명법, 즉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5년 8월 4일 목함 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자 곧바로 남북 고위급 협상에 나섰고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서는 접경지역 군인 수십만 명이 대북 확성기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군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투트랙 대북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북한 눈치만 보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행동으로 나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진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그 진실이란 게 결국은 김정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이가 얼마나 허황된 인간이고 나쁜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도 매일 재미있게 틀면은 그걸 청취하는 젊은 군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드컵 만약 중계방송을 하면은 한국팀이 골을 넣을 때는 북한에서 아마 와 하는 환성이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민복 대북 풍선단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북핵을 한 방 맞을지도 모르겠다.
큰 전쟁과 큰 위험이어야 움직이는 미 핵 항공모함,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가 배치되고 이틀에 한 번씩 북한은 미사일을 쏴댄다. 모든 면에서 절대 열세임에도 그 담이 어디서 나올까? 저들은 절대 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체인블링과 문재인, 이재명 같은 평화주의를 잘 알기 때문이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고 할수록 그 담은 강해진다. 그러다 핵 참화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히틀러 같은 김정은에게는 평화주의가 자양분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효과적 방법이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인 것이다. 히틀러와 달리 김정은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히틀러에 비교할 수 없는 거짓말로 신격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쇄란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생존한다. 개방되면 사라질 태양 아래 눈사람 신격화이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단이 있다. 폐쇄를 뚫는 평화적 수단 대북 풍선과 확성기다. 이걸 하면 되는데 30살 김여정 여자 한마디에 알아서 기는 여기 당국이 정말 고맙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 비싼 항공모함 스텔스기 출형과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스스로 버리는 자충수만 뜨고 있다. 물론 대북 풍선이나 확성기를 재개하면 까겠다고 펄펄 뛸 것이다. 그때는 정말 단호하게 응징하면 된다. 현재처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시기면은 답이 없다. 답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북핵을 한 방 맞아 볼지도 모른다. 히틀러를 달래려고 체코를 떼주다 엄청난 재난을 불러온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읽고 보니까 상당히 통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성기와 풍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예 평양 상공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대북 풍선을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 보내면 됩니다. 민간인들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보기관이 그런 공작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힘과 대북 확성기 성능도 아주 높여가지고 본격적으로 김정은의 추악한 진실을 그 얼굴을 젊은 북한 군인들에게 그 가슴에 심어주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화가 나서 총뿌리를 평양을 향해서 김정은을 향해서 돌리도록 해야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 해결은 결국 김정은 체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켜야 최종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핵에는 풍선, 미사일에는 확성기, 좋은 비대칭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